이어서 역삼각 함수 볼 거고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로 오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는 삼각함수의 역함수인데 이제 기초 수학 때 살짝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이런 게 있다 정도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의 미분 공식 정도로만 보고 미분법에서 이제 그걸 미분하는 흐름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이번에 배우는 역삼각 함수는 좀 개념적으로 깊게 들어가 가지고 전체 역삼각 함수에 대한 그 개념을 볼 겁니다. 자, 아무튼 01번부터 들어가는데 일단은 좀 흐름이 있습니다. 좀 설명할 게 있으니까 좀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보니까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역삼각함수라고 말을 하겠대. 그래서 삼각함수는 모든 실수 범위 정의역에서 역함수를 갖잖아요. 갑자기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긴 하거든. 사인 x 생각해봐. 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인 x의 그래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정말 1대1 대응 함수인가 전단사 함수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 삼각함수를 수학자들이 되게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걸 역함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역함수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떤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증가 상태에 있거나 계속 감소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대응하는 이 관계가 1대1 대응이 만족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감소를 하다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서로 다른 x값에서 같은 y값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도식화로 봤을 때는 이게 출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단사함수가 아니게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근데 이걸 억지로 역함수를 정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이제 sin x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라 치면요, 그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아직 이렇게 가겠지. 그럼 여기서 이 전체를 가지고서 역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잘라서 제한해가지고 나머지를 버림으로써 역함수를 정의를 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요, 이만큼을 가지고서 나머지를 버릴 거예요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곡선의 부분이 계속 감소만 하고 있지. 그러면은 이 부분만 남기면 역함수가 존재를 해요. 그럼 이것도 괜찮다. 근데 너무 짧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감소한단 말이지. 그래서 끊어버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는 얘보다 어때요? 조금 더 길죠. 그러면은 좀 더 내가 정의역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좀 활용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2파이란 말이야. 그럼 이 각도가 2분의 3파이부터 이제 2분의 5파인데 이 각도를 좀 다루기가 제한이 됩니다.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길게 그 전단사 함수 인형 상태를 만들면서 잘라가지고 쓸 건데 그러면서 다루기가 쉬우려면 아무래도 각도가 원점 근처에 놓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자를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라는 각도에서만 정의를 하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면서 더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버리면 이 부분이 원점 근처의 각도니까 다루기도 편하며 가장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사인의 범위이다. 이렇게 돼서 얘로 약속을 해가지고 역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이제 뭐 주치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야.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 정의역에서 역함수를 갖지 않아. 그래서 적당히 잘라가지고 역함수를 굳이 만들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때 그 역함수를 읽어주는 방법이 이렇게 표기하고 아크라고 읽어요. 그래서 아크 사인 x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얘는 역수가 아니고 역함수에 대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어요. 그쵸, 교재에는요. 그래서 이걸 좀 해볼 건데 그 밑에 그래프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첫 번째 그래프가 그 1이 없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 1 썼죠. 그거 뭔 말인지 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그 1 썼죠. 아무튼 그게 아크사인 x에 대한 그래프인데 걔가 탄생되게 되는 배경을 조금 제가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밑에 교재의 그래프로 보시면 돼. 알겠지? 일단 혼자 해볼게. 자, 만약에요. y는 sin 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함수의 정의역이 어디냐면은 모든 실수입니다.
근데 나는 이거 역함수를 정의하고 싶어 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로 정의역을 제한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얘의 역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대. 그럼 이 역함수를요, y는 아크 사인 x라고 부르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치? 근데 이 정의역에서의 치역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원래의 치역이 다 나오긴 합니다. 그치? 맨 아래서부터 꼭대기까지 가는 그래프의 모양일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게 x랑 y가 서로 바뀌는 거니까 사실 이 아크 사인 x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뭐가 되게? 마이너스 1부터 1이 됩니다. y였던 게 x로 오고 x였던 게 y로 가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의 범위가 y에 대한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역함수니까 x랑 y가 바뀌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아크 사인 x의 정의역 치역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서 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볼게요. 얘가 y는 x야. 그지? 그러면은 사인이 이제 보통 많이 오해하는 게 사인을 이렇게 그려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얘가 좀 누워서 이렇게 가야 돼요. 물론 더 가겠지만 우리는 여기 2분의 파이까지만 쓰기로 했으니까. 그치? 왜냐하면 얘가 2분의 파이까지 가서야 비로소 1이거든 여기가. 근데 얘는 숫자로는 뭐야? 1.57 이렇게 정도 되겠지. 그치? 그럼 좀 더 누워서 가고 여기가 1이라고 보면 얘가 1,1을 지납니다. 그래서 얘보다 위치 관계가 더 아래쪽으로 쏠립니다. 다시 이게 기함수면서 이쪽으로 가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상황인 거란 말이야. 나머지는 버려졌죠. 얘가 이제 y는 사인 x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이 y는 x라는 직선에 의해서 대칭시키면 그게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니까 아크 사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이 부분이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범위가 정의역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고 이 정의역이었던 게 치역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교재에. 근데 이 초록색의 y는 아크 사인 x의 그래프는 외워놔야 돼. 외워놓는 게 문제풀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으니까 암기하시고요. 물론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다 외워야 돼. 외워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치역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나오는 그런 함수가 된다. 함수 그래프가 된다. 그럼 이게 나와 있는 딱 이만큼의 부분 있죠. 이게 끝이야. 이게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잘라가지고 정의한 거니까 딱 이만큼이 전부고요. 요 그래프는 지금 노란색 함수가 기함수다. 이 기함수의 역함수니까 지금 뭐야 또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인 그래프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아크 사인 x도 뭐야 원점 대칭 기함수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보면은 이 코사인은 요거는 이게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하면 이게 전단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달라요. 0부터 합니다. 0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뻗어서 여기까지 더 가면 안 돼요. 파이 0부터 파이까지 제한을 해서 정의역의 범위가 0부터 파이가 되고 얘는 수학자들이 정해놓은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 범위 안에서 역함수를 정의하시면 돼.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이걸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x의 범위고 y의 범위가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래프는 아크 코사인 x입니다. 그래프는 y는 x가 있으면 밑에 교재에 있어요. 좀 예쁘게 그려줄게요. 자, 됐죠? 여기서 이게 생각보다 누워 있어. 자, 여기 1이다. 2분의 파이가 좀 더 1보다 크죠. 그래서 간다.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야. 파이 여기까지야. 그럼 이거를 뭐 해야 돼? 얘가 y는 아크 코사인이면 얘를 뒤집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
그지? 그다음에 다시 이 긴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넘기면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 잘 그렸다 야. 그죠? y는 아크 코사인 x. 그러면 이 높이가 이제 파이야.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는 거야. 0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얘가 우함수냐? 초록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크 코사인 x가 우함수라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우함수 아니야. 이건 우함수긴 코사인이야. 코사인은 우함수긴 하지. 그래서 이 우함수를 오려다가 역함수를 정의했고 그 역함수가 우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하기 위해서 제한된 정의역을 외워야 돼.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 탄젠트는 뭐냐면 사인이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근데 등호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의 탄젠트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똑같이 가져가면 이거 2번이었고요. 3번을 가면은 탄젠트에 대한 역함수를 볼 건데 얘는 y는 아크 탄젠트 x고요. 마찬가지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단사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린 뒤 역함수를 정의하는 아이디어는 똑같아. 탄젠트는 우리가 원점 근처에서 외우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전단사 함수의 형태이면서 더 넘어가면 전단사가 아니며 원점 근처니까 이게 가장 적당해 보여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야. 근데 등호가 빠집니다. 이렇게요. 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 그럼 또 돌려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정의역이 이번에 뭐가 돼? 모든 실수.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거 역삼각 함수 어려워요. 일단은 차분히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보신 다음에 뒤에서 조금 더 계속 발전을 시켜볼게. 아무튼 이거야.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슉 해가지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요 얘를 먼저 그릴래. y는 x 있지. 그럼 여기서 탄젠트는요 좀 위로 붕 떠줍니다. 좀 망했네. 아무튼 y는 탄젠트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돌리면 이 점근선도 어떻게 될 거야? 같이 돌겠지. 그래서 이 위아래 점근선이 이렇게 생겨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생기고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가 이제 y는 아크 탄젠트 x. 외워야 돼. 교재 있죠? 그래프의 개형을 외워야 돼. 그치? 그러면 얘는 뭔가를 대입했을 때 이 각도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고 음수를 대입하면은 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거고 0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 암기 그 다음에 그 제한된 정의역 암기 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역함수를 정의하는 게 역삼각 함수인지를 봤는데 넘어가기 전에요. 그 1번, 2번, 3번에서 이 정의역 있죠. 정의역 있지. 이거를 이렇게 빼서 뭐라고 써주냐면은 주치라고 써줘. 주치. 뒤에서 확인할 건데 주치. 이 용어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정리를 합시다. 주치. 얘가 지금 주치야. 주치. 1, 2, 3번 다. 사인의 주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등호 들어간 거고 코사인의 주치는 0부터 파이까지 등호 들어간 거고 탄젠트의 주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등호가 없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수학자들이 정해놓은 삼각함수가 역삼각함수, 역함수를 정의하게 하기 위한 범위야. 정의역의 범위야.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암묵적으로 저게 약속이에요. 그죠? 그럼 넘어가면은 여기 있는데 아니 뭐 다 안 써 있어. 여기 있는데 뭐래요? 보니까 1번 삼각함수의 제한된 정의역이 역삼각함수의 치역이 된다. 그렇지. x가 y로 가고 y가 x로 가는 게 역함수니까 그렇죠. 따라서 역삼각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대한 범위를 이용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이게 조금 많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1번 동그라미에 대한 설명을 좀 보태보면요. 좀 써볼게요. 참고 써주세요. 그 근처에.
자, y는 sin x. 일단 이 구조가 많이 쓰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각도예요. sin 30도, 뭐 sin 4분의 파이, 뭐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각도가 들어가. 그럼 그 각도에 대한 sin 값은 빗변분의 높이라는 값으로서 나와서 그게 숫자야. 어떤 실수, 숫자가 나옵니다. sin 4분의 파이 각도 들어갔어. 는 2분의 루트 2 숫자 이렇게 나오죠. 그 숫자는 기본적으로 기본 사인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숫자 나오겠지. 그러면요. 얘가 뭐예요? y잖아요. 숫자예요. 그지? 자, 그러면 해보자. y는 아크 sin x. 사인 함수의 역함수 아크 sin x 역삼각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얘가 뭐게? 이게 숫자예요. 거꾸로죠. 숫자가 먼저 들어가야 돼. 아크 사인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요. 아크 사인 2분의 루트 2 이렇게. 아크 사인 2분의 루트 3 들어가면 결과값이 각도입니다. 각도를 넣어서 숫자가 나오는 개념이 역대응이니까 숫자를 넣어서 각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에 6분의 파이 하면 우리 뭘로 외우고 있어? 2분의 1로 외우고 있죠. 그럼 아크 사인의 2분의 1은 6분의 파이인 거예요. 사인 몇 도에서 2분의 1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숫자야. 그럼 얘는 뭐야? 얘가 각도고요. 그럼 얘가 뭐야? 각도입니다. 그치? 그럼 결론 아크 사인 어쩌고 라는 얘는 예상컨대 각도예요. 뭐 4분의 파이든 3분의 파이든 등등등의 각도예요. 알겠지? 그래서 저거를 갖고서 마지막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아크 코시컨트, 아크 코탄젠트, 아크 시컨트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래프는 활용이 사실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뒤에서 변환하는 공식을 통해서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는 안 할게요. 다만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그래프는 외워야 돼. 이 그래프들을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주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주치라는 거는 명확하게 뭐냐면 삼각함수의 정의역이야. 근데 역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제한된 정의역이야. 그래서 사인의 주치가 있고 코사인의 주치가 있고 탄젠트의 주치가 있는 거죠. 그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참고 요거. 자, 역삼각 함수가 들어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요. 기본적인 가장 기본 패턴에 대한 얘기예요. 역삼각 함수가 들어있는 다음에 어떤 값을 구하라고 하면 역삼각 함수가 들어있는 부분을 치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밑에 문제처럼 가서 풀 건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가 역삼각 함수가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이지. 여기 이렇게 치환을 해. 이렇게. 그럼 이 알파는 자 각도예요, 숫자예요? 각도죠. 각도야. 아크 사인 어쩌고 덩어리, 아크 코사인 어쩌고 덩어리 다 각도입니다. 이게 몇 도냐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코사인의 알파가 뭐게요? 5분의 3인 겁니다. 역대응이야. 그죠? 이렇게 할 것. 아무튼 이 들어있는 부분을 치환해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해서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 예제로 가보면 자, 요게 있는데 사인 어쩌고 플러스 또 사인 어쩌고 해가지고 이걸 값을 구하래. 근데 사인의 몇 도 해가지고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 또 사인의 몇 도에서 어떤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걸 더해가지고 답을 하라는 건데 여기서 풀이법은요. 이 역삼각함수가 들어있는 부분을 치환하시면 돼요. 알파. 그럼 또 이제 여기서 또 있는데 얘랑 다른 거니까 베타라고 잡을게요. 이게 해법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푸는 거 뭘로 바뀌었어요?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로 바뀌었지. 그죠? 그러면 이거를 구하고 싶은데 뭘 통해서? 알파 베타에 대한 저 정보들을 통해서. 그럼 치환한 걸 가져와 보면은 자, 밑에 쓸게요. 코사인 아크 코사인 5분의 3이 알파. 그다음에 옆에다 쓸게요. 아크 탄젠트 4분의 1은 베타 이렇게 치환을 했어. 그럼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걸 구해야 돼. 그러면은 코사인과 아크 코사인 역함수 관계니까 아크 코사인의 5분의 3이 알파면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이에요. 이거를 마치 이렇게 넘겨서 역함수의 관계로 넘긴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넘기면 코사인 알파는 해가지고 여기가 5분의 3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얘를 이렇게 뿅 넘겨서 아크 코사인이 아닌 코사인으로 넘길 때 이 앞에 뭔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안 돼요. 알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를 넘겨서 얘가 아크가 없어지면 돼. 아니면 거꾸로 얘가 일로 넘어오면 아크를 붙이면 되죠. 그럼 여기서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면 알파 각도에 대한 삼각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값이니까 5분의 3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는 4 피타고라스 정리. 또 해볼까? 아크 탄젠트 4분의 1이 베타야.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4분의 1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 뿅 해가지고 베타 4분의 1 탄젠트니까 4분의 1. 여기는 루트 17.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해보자. 이 삼각형들로 얘를 알 수가 있거든. 사인 알파는 따라서 답은 뭐야? 사인 알파는 예분의 예예요. 빗병분의 높이 5분의 4. 그다음에 여기서 사인 루트 17분의 1이네요. 끝났습니다. 답이야 이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가장 역삼각함수가 들어있는 부분을 치환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 하나 풀어봤고 넘어가서 조금 내용을 확장을 해볼게요. 자, 공 2번 성질 있어요. 또 외워줘야 돼. 성질 있어. 자, 1번 2번 둘 다 많이 쓰는데 잘 외워주세요. 같은 이제 x에 대해서 아크 사인 더하기 아크 코사인은 2분의 파입니다. 얘도 각도 더해서 2분의 파이고 아크 탄젠트랑 아크 코탄젠트랑 짝꿍입니다. 또 더해서 2분의 파. 그래서 이 두 개는 또 많이 쓰이니까 외워주시고 이거 나중에 확장을 할 거야. 아무튼 외워줘. 그 다음에 이 3번인데 자 이거는 뭐라고 써주냐면은 아크 코사인의 마이너스 x는 해가지고요 파이 마이너스 아크 코사인 x다 이렇게 한번 다시 써주세요. 옆에다가 빼서 그냥 아크 코사인 x를 넘긴 거죠. 옆으로 이항한 거야. 이렇게 활용이 될 거거든.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아크 코사인 x 그래프예요. 여기 꼭대기가 뭐냐면 파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1이야. 근데 이걸 x만큼 진행해가지고 대입한 결과가 이 높이가 뭐야? 이게 아크 코사인 x예요. 여기 x면. 근데 얘를 이렇게 x만큼 가서 대입하면은 이 높이가 뭐야?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갔으니까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x예요. 다시 이 조각이랑 이 조각 똑같은 조각이니까 이 하얀색 이 높이 있지. 얘를 여기다가 뿅 합치면은 딱 맞아요. 테트리스 마냥, 그치?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이 높이를 다 꽉 채우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파이라는 건데 그게 아크 코사인 x와 그 x의 반대부를 대입한 결과를 더한 거래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막 그림으로 굳이 막 엄청 이해를 꼭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이렇다라는 거고요. 얘가 쓰이는 그런 방향성이 뭐냐면 이렇다라는 걸 유도했는데 얘 입장에서 얘를 넘겨가지고 쓴다라는 거야.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x지. 근데 여러분 아크 코사인 x는 우함수일까? 그게 아니라 했었죠. 코사인 x는 우함수지만 그 우함수의 역함수는 우함수가 아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먹어버릴 수가 없어. 근데 많이 실수하는 게 아크 코사인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러면 이걸 팍 먹어버려. 이러면 안 돼요. 우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처리 방법이야 이게. 아크 코사인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면은 마이너스 어떻게 처리할 거냐? 파이 한 다음에 빼기 이어주고 마이너스가 없는 거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같이 써주기를 이 위에 써주세요. 아크 사인에 그리고 아크 탄젠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사인 탄젠트는 기함수거든요. 기함수의 역함수야.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는 마이너스를 뱉을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뱉으면 돼요. 이거는 쉬워요. 오히려 이렇게 같이 써줘야 돼.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마이너스 처리 방법이야. 마이너스는 다 저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옆에 몇 개만 쓸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써주세요. 또 그냥 옆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기함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야. 그럼 답이 뭐게요? 아크 사인 2분의 1이라는 거는 사인 몇 도에서 2분의 1인가요? 이거야. 근데 그게 6분의 파입니다. 사인 6분의 파에서 2분의 1이지. 아 미안해. 마이너스 있어야지. 이거야. 마이너스 달고 6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아크 코사인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은 2분의 루트 1을 말하는 거예요. 요리화하면.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탁 먹어버리면 큰일 나고요. 파이 마이너스 이어버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없는 거 쓰면 돼요.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이 공식이야. 마이너스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얘는 뭐야? 코사인 몇 도에서 루트 2분의 1인가요가 4분의 파예요. 그래서 4분의 파이 써줘. 그럼 빼면은 답이 뭐가 나오게? 4분의 3파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중요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마이너스가 있을 때. 괜찮니 얘들아? 힘내자. 자 해보자. 그 다음 4번. 자 이게 아까 삼각함수에서 이 아크가 붙으면 역수함수를 활용할 수 없다 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저 개념이 있는 건데 뭔 말이냐면요. 해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은 여기 x가 있다. 근데 여기서 3분의 4, 3, 4 해가지고 5예요. 이럴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사인의 x는 5분의 4죠. 그치? 그러면은 아크 사인의 5분의 4가 뭐게? x예요. 넘어가면 돼요. 다시 코시컨트의 x는 뭐게? 4분의 5지 않을까? 그럼 다시 여기서 x는 뭐야? 얘도 역함수가 있다며. 넘어가면 아크 코시컨트의 4분의 5거든? 그럼 얘랑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x로서. 그치? 이쪽으로 뻗을 수 있고 이쪽으로도 뻗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관계가 뭐냐면 이 아크를 중심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인과 코시컨트는 역수함수 관계죠. 그리고 뒤에 숫자가 5분의 4랑 4분의 5인데 이것도 역수 관계죠. 그래서 네모 아크 세모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크를 쓰는 역삼각함수에서는 앞에는 삼각함수의 표현이 있을 거고 뒤에는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두 개를 동시에 역수 취하면은 그 결과값이 원래 값이랑 똑같아요.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아크 코시컨트나 아크 시컨트 같은 처리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져 있는 게 아크 사인 x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아크를 중심으로 이거 역수 코시컨트죠. 쓰고 x의 역수 x 분의 1을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서 1로 돌아올 수도 있어. 이 중요해요. 이거 외워놔야 돼.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자 하나 예를 들어줄까? 이런 걸 풀래 나한테. 아크 시컨트 루트 2의 값이 뭐니?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아크 시컨트를 다뤄본 적이 없거든 별로. 그래서 아크 중심으로 시컨트 역수함수 코사인이지. 써. 루트의 역수 루트 2분의 1이지. 이러니까 보이네요. 뭐야? 코사인 몇 대에서 루트 2분의 1?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활용이야.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드렸어. 근데 다만 얘가 이렇게 분모로 갔을 때 여기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면 못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정의된 문제일 테니까 얘가 작동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기 0일 때 여기 0으로 분모를 보내가지고 이 등식이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단 x가 0이 여기가 이제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이걸 된다라는 건데 그냥 막 써도 돼요. 기본적으로 막 써도 문제를 푸는데 오류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잘 잡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을 해보면 다시 2번으로 올라갈 건데 이걸 또 다시 한번 뽑아봅시다.
이게 또 어떻게 더 많이 쓰이냐면은 아크 탄젠트 x인데 자 얘에 대한 변형을 4번으로 해볼게요. 그럼 아크 코탄젠트인데요. 코탄젠트의 역수는 탄젠트야. 그래서 플러스 탄젠트로 바뀌었어. 그럼 x도 뭐 하면 돼요? x 분의 1 하면은 지금 저 아크 코탄젠트 x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는 거지. 똑같죠? 얘도 그런 거야. 2분의 파이야. 이것도 많이 쓰여요. 써주세요. 옆에다가 많이 쓰여요. 아크 코탄젠트를 변형시켜서. 다 외워야 돼. 오늘 외울 게 많죠. 외워야 돼. 그래서 얘는 똑같은 x면 무조건 2분의 파이 마찬가지. x면 2분의 파이. 아크 탄젠트 더하기 아크 탄젠트인데 여기 역수 관계면은 바로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힌트 다 주는 건데 이거 뭐게? 2분의 파입니다. 그냥 이 결과가 2분의 파이로 외웠잖아요. 그치? 여기다 뭘 같이 넣던 간에 x면은 2분의 파이.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외운 게 바로 딱 나와버리죠. 그다음에 어떤 기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냐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크 탄젠트 2 아크 탄젠트 2분의 1 2분의 파입니다. 끝입니다. 그죠? 외워놔야 돼. 은근 나온 적 있어요. 기출로. 허무하죠. 그러니까 외웠으면 푸는 그런 것이다. 넘어가면 삼각함수와 역삼각함수의 관계. 자, 여기는 조금 이제 사실 1번 동그라미 쪽이 많이 나오고요. 이거 아까 참고표에서 정리했던 게 이어지는 건데 자 해볼게요. 일단 1번 동그라미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일 때 아크사인의 사인 x는 x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랑 역함수의 관계는 f에 한 다음에 이제 x를 이렇게 해주고요. 다시 여기다가 이제 f 인버스 이렇게 준다라고 봐봐. 뭐 어떻게 해 이거? 이거 x예요, 그죠? 만약에 이 x가 있고요, y가 있으면은 이 f라는 대응 규칙에 의해서 x가 가요. 그럼 fx지. 근데 다시 이 거꾸로 오는 f 인버스가 있으면 얘가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그래서 갔다 온 거니까 마치 이걸 소거시키는 것처럼 보여서 이 안에 있는 게 뿅 나오면 돼. 이건 다 돼요. 근데 이 역삼각함수는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뭐에 대한 부작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원래 함수가 실수 전체였는데 그거를 자르고 나머지를 버려서 제한된 상황에서의 활용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생기는 부작용으로서 이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요 아까 썼던 것처럼 y는 해가지고 아크사인 x다라고 있으면 이 결과값은 뭐였냐면은 각도였어요. 각도. 숫자를 뿅 넣으면은 그게 각도가 나와. 다시 사인의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아크사인의 2분의 루트의 결과는 4분의 파이 각도죠. 이런 각도가 나오는데 이 각도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최초의 사인의 정의역 그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라는 주치 있죠. 그 안에서만 결정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밑에 문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아크사인 한 다음에 사인의 3분의 7파 이렇게 나오면 뭐 이 낚시예요. 이거 그냥 해가지고 3분의 7파인 것 같잖아요. 왜냐면 얘가 이제 사인이란 함수에 의해 대응이 되고 다시 아크사인 돌아온 거니까. 근데 이렇게 안 된다고. 왜냐면은 이 값은 뭘 넘어가 버렸어. 2분의 파이를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 아크사인 어쩌고라는 각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만 하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거를 막 텍스트로 외워가지고 풀어라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아크사인 어쩌고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사인 어쩌고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처리가 돼야 한다라고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이 표현 있죠. 이게 각도인데 이 각도가 아크사인 어쩌고라는 각도니까 다시 어딜 갈 거냐면 처음으로 가봐. 그 30페이지에 y는 아크사인 x에서 치역 봐봐. 치역. 이게 그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뭐야 아크사인 x라고 하는 결과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만 있어야 된다며요. 그죠? 그래서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만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 이거를 소거를 해가지고 얘가 꺼내질 수 있는 조건은 이 x가 이 사이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인 거야.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푸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이런 식의 이제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들에 대한 결과값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이렇게 문제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보통 얘가 나옵니다. 아크 사인에 대한 범위, 결과값의 범위, 아크 코사인에 대한 결과값 범위, 아크 탄젠트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올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로 볼 건데 요게 있거든요. 보면은 자 아크 사인의 3분의 7 파이래. 이제 이걸 풀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사인과 아크 사인이 역함수 관계니까 마치 소거가 돼가지고 3분의 7 파이 나오면 그게 틀리는 거고 이만큼에 대한 값은 어쨌든 아크 사인 어쩌고라는 거니까 각도일 거고 그 각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놓일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거를 소거해서 못 꺼내니까 얘의 결과값을 유지하면서 표현을 바꿔야 되는데 그 표현이 이 각도가 이 사이에 들어오게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이게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만큼 덜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헷갈리면 그냥 뭘 쓰면 돼요. 이거 둔각이니까 지금 짜증나는 거잖아. 이거는 이 사이에 들어오려면 예각이면 되는 거지. 90도 법칙을 쓰면 돼요. 그죠? 그러면 사인에 3분의 7파이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4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 그러면 예각만 남기고 버려요. 짝수니까 그대로예요. 다시 기존 요거 한 바퀴 빙글 돌고 3분의 파이 더 가면 1, 4분면이겠지? 그지? 플러스 모두 플러스에 그럼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 대신에 얘를 써도 되죠. 그래서 이거를 는 해서 아크 사인에 3분의 파이라고 썼어. 왜냐면 얘랑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는 이 들어있는 각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 있죠.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소거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3분의 파이. 이게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자 여기 2파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파이 가야 돼. 여기가 3분의 7파이거든요. 3분의 파이만큼 더 가서 이렇게 간격을 가서 그럼 이걸 대입하면은 이 결과예요. 그지? 그러면은 뿅 가가지고 왔어. 같이 왔죠? 자 사인은 3분의 7파이야. 그럼 다시 이걸 아크 사인에 대입해봐. 그러면은 1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활용하기로 한 사인은 여기거든. 그러면은 왔을 때는 잘 왔는데 거꾸로 갈 때는 이 주황색 안에서 가야 돼. 어디야? 여기야. 3분의 8.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잘라가지고 나머지를 버리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인가? 이거를 염두를 하려면은 계속 생각해. 아크 사인 어쩌고는 각도고, 아크 코사인 어쩌고 또 각도고, 아크 탄젠트 어쩌고도 각도야. 근데 그 각도의 범위가 주치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걔를 벗어날 수 없어. 까지 했습니다. 끝이에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쉬었다가 쌍곡선 함수부터 해서 뒤쪽에 또 다른 함수에 대한 공부를 해볼게요. 쉬고 오세요.